일단 조금 전에 선생님 우리가 이거 방송 키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장의 흐름과 관계없는 걸 찾는 건 1번 앞에 나와 있는 바로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이 글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이 글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첫 번째 부분이 되게 특이해요. 왜냐면 자 선생님 좀 지워버릴게요. 이게 너무 복잡해서 되려. 이걸 지우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번 잠깐 보시면 하나의 문장이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런데 지금 뭐 보니까 뭐 여기 is도 있고 affect도 있고 뭐 is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명확하게 동사는 affect가 동사입니다. 얘가.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whose story it is까지가 전체로 따지면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니까 이 뒤에 나오는 what the story is라는 건 한마디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문장상. 구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말을 하고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그런데 내 눈에 이 whose라는 단어, what이라는 단어가 의문사 쪽에서 많이 봤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 whose는 누구의라는 말로 우리가 쓰죠. 자, 그럼 여기서 whose story까지만 하면 누구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게 의문문 아니에요? whose story 원래는 is it 하고 물어보는 말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동사라 그랬잖아요. 앞에 주어라고 쓰여야 될 문장의 한 부분의 자리에 의문문이 들어갈 때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적으로 배웠던 바로 간접 의문문이 만들어져야 돼요. 자, 간접 의문을 만드는 방법은 보다시피 의문사. 그런데 의문사가 여기서는 whose가 의문사가 아니에요. 왜냐면 누구의 이야기까지가 엄밀히 따르면 의문사예요. 그래서 간접 의문 만드는 방법은 의문사 뒤에 주어와 동사 형태의 문장에 사용이 돼요. 그럼 해석해보면 누구의 이야기냐? 그것은 이라고 문장을 해석하시면 되겠고 뒤에 what the story는 이 what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는 이라는 간접 의문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자, 붙여서 해본다면 누구의 이야기냐? 그것은 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해석은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 맞고 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럼 그 뒤에 가볼까요? change, 바꿔라. the main character, 주인공을. and, 그러면 the focus of the story. 문장의 맨 처음에 쓰인 명사가 주어니까 여기서 focus 주어입니다. 그 이야기의 초점은 must, 반드시 또한 바뀌게 되는 게 틀림없다. 참고로 이 must는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고 강한 추측이면서 강한 추측으로 뭐뭐 되는 게 틀림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해했던 이 문장 있잖아요. 누구의 이야기냐가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누구의 이야기는 이 누구가 그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의 초점이 바뀔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련된 것인지로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신데렐라에서 갑자기 신데렐라의 아까 내가 좀 헷갈려. 신데렐라가 엄마가 있나요? 누가 있죠? 아직 콩쥐 팥쥐에서 콩쥐 팥쥐에서 포커스 갑자기 콩쥐였는데 팥쥐로 바뀌었다거나 그 엄마인 뺑덩 엄마로 바뀌었다 그러면 내용이 달라지죠.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순간 신데렐라랑 지금 콩쥐 팥쥐 헷갈렸는데 자 그럴 수 있죠. 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래가 만약에 이제 여기는 이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through 뭐를 통해서 보느냐 another character's eyes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주인공을 바꾼다는 거 그 등장하는 인물의 보는 눈이 다른 눈에 의하여 또 다른 눈을 통해서 만약에 무언가를 본다면 우리는 interpret 해석하답니다. 그것들을 이전에 있던 원본이나 또 그 다른 눈으로 갖고 있던 것과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 뒤에 나와 있는 글들은 이렇게 주인공이 바뀐다 또는 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면 글이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이거를 갖고 문장을 봐야 됩니다. 자, 우리는요, place, 영어에서 노타입니다. 우리의 sympathy란 뭡니까? 동감, 뭔가 감감, 거기에 대한 동감이란 말 맞죠? 누군가의 someone new, 새로운 누군가와의 우리는 뭐에 대한 동감? 말 이상하네? sympathy. 공감을 놓는다. 공감을 한다는 뜻이겠죠? 자, 여기는
1도 틀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2번에. 그런데 conflict, 거기에서 어떤 서로 간에 뭔가 충돌이 arise, 발생을 할 때 그것은 is the heart of the story. 그런데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대신 내가 지금 그것이라고 해석했는데 잘못 봤네. 왜? 주격 관계대명사네. 선생님, 관계대명사의 주격인데 왜 선행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은 이 conflict라는 이 선행사 바로 다시 여기에 이 긴 문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The conflict that is the heart of the story arises.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겠습니다. 이 arises는 단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가 굉장히 헷갈려지죠. 다음과 같이 사실은 짧은 문장에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단일하게 있을 때는 중간에 굉장히 긴 굉장히 긴 관계사들이 들어가 버리면 이 뒤에 있는 동사의 우리가 해석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는 문장을 의미를 명확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그 문장을 정리하고 뒤에다가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이지만 선행사 거리를 두고 띄우는 이런 식의 것들을 사용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왜냐면 수학 원리와 같은 무슨 공식이 아니고 모든 것의 중심은 뭐야? 전달이야, 전달. 명확한 전달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다시 내용으로 와서 어떤 그 충돌이라는 게 발생을 할 때, 근데 그 충돌이라는 게 뭐야? 바로 그 이야기의 the heart, 중심인 또는 핵심인 이 어떤 conflict라는 게 발생을 할 때 we will be praying for, 우리는 기도를 할 거다.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할 거다. 선생님이 좀 많이 그래요. 나는 TV 꺼버려요. 드라마가 내 원하는 방향 안 가면. 자,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뭐 이야기의 변화를 주기 전에 있을 법한 얘기를 써놨죠. 자, 그럼 3번에 consid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명사가 아니고 맨 앞에 쓰인 동사라면 명령문이죠. 고려해봐라. 예를 들어 for example 뭐를 어떻게 The Tale of Cinderella. 신데렐라가 일단 나왔네요. 신데렐라 이야기가 would shift, 바뀌게 될지. shift는 변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신데렐라 이야기 바뀌려면 거기 주인공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위에 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되나 볼까요? 만약에 그것이 be told, 들려진다. 말하는 게 들린다. 영어에서 if라고 하는 게 접속사죠. 접속사 뒤에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는 생략이 가능해요. 만약에 그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이라고 해석하게 돼요. 뭐로부터? The viewpoint, 관점이나 견해입니다. 누구겠어요? An evil stepsister. 여기서는 그 언니였군요. 언니인가요? 그렇죠. 이붓 언니라 해야 되나? 얘의 관점에서부터 만약에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신데렐라 이야기의 내용이 바뀔 거다. 이건 정확히 위에서 말했던 내용과 같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문제는 4번의 내용은 갑자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3번에 신데렐라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심하면 안 되네. 왜? 그럼 여전히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부터 듣게 되면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알고 있다. 신데렐라의 이 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런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는 willing to, 기꺼이 거기에 어쨌든 간다. 이게 과연 신데렐라의 그 왕국을 가고 싶다는 내용이 이 글의 또 다른 캐릭터의 눈을 통하여 뭔가를 보게 되면 그 글의 내용이 바뀐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죠. 이것처럼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3번과 4번에서 공통점은 앞에서 언급했던 신데렐라 예문의 그 단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전히 이 신데렐라의 내용이 나와도 글의 주제에 해당됐던 이 글의 뭐였어? 메인 캐릭터나 보는 시각이 바뀌면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Gone with the Wind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니 여러분 알 수 없는 예전에 나왔던 그런 이 영화입니다. 사실은 영화 이전에 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요 스칼렛 오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나오는 여주인공 이름이에요. 그러나 자 what if란 말은 영어에서 원래 뭐의 줄임말 what would happen if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의 줄임말이에요. 뒤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주인공이 바뀌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위의 내용과 뭔가 연결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shown, 보다가 아니고 be shown은 보여진다면 뭐를? 똑같은 이벤트를 from the viewpoint of 누구의 부틀러나 멜라니 누구지 몰라요?
아무튼 여기 중요한 거 이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스칼렛이 아닌 다른 제2, 제3의 인물의 관점으로부터 그 이벤트를 본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라는 이게 아까 주제로 말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단지 무엇만 예문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바뀌었을 뿐이죠. 자, 이런 것처럼 그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을 때는 반드시 그 앞에 있는 1번 앞에 있는 그 주제문을 공략을 한다.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건 설령 3번과 4번처럼 그 3번 같은 단어가 연결이 되더라도 과연 이 내용이 주제글과 관계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 글에서는 흐름의 관계가 있다 없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